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문장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첫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그 웃음 중에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 몇 번이었나요?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회인이라는 가면을 챙겼습니다. 싫은 소리를 들어도 허허 웃어 넘기고 관심 없는 화제에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죠. 그렇게 가면을 쓰고 하루를 버티다 보면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나는 어디 있지? 라는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 가면이 너무 무거워 결국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 부르게 된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요조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는 모습이 그에겐 공포였죠.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요조가 선택한 건 바로 익살이었습니다. 일부러 웃긴 표정을 짓고 멍청한 척을 하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춘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요조가 됩니다. 상사의 썰렁한 농담에 박수를 치고 회식 자리에서 억지 텐션을 올리죠. 하지만 요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익살 뒤에는 지독한 고독이 숨어 있다는 걸요. 소설 속에서 요조는 말합니다. 상호 기만이라는 것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저 또한 익살이라는 것으로 상호 기만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의 예의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요조는 그 예라는 이름의 거짓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 혹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익살을 부리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진 않으셨나요? 요조는 결국 평범한 삶의 기도에서 이탈합니다. 술과 약물에 빠지고 여자들에게 의존하며 점점 망가져가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실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요조를 실격시킨 건 누구일까요? 세상일까요? 아니면 요조 자신일까요? 우리는 흔히 30대라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 직급은 돼야지 하는 정상의 기준에 목을 맵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마치 인생에서 실격당한 것처럼 자책하곤 하죠. 요조도 그랬습니다. 남들처럼 능청스럽게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불합격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책의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요조가 세상을 떠난 뒤 그를 지켜봤던 마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주 순수하고 하느님처럼 착한 아이였어요. 세상은 그를 나고자라고 불렀지만 그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그가 누구보다 투명한 영혼을 가졌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실격시키는 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그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우리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책을 쓰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조는 작가 자신의 투영이었죠. 그는 평생 인간 자격을 고민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고통 섞인 고백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면을 벗은 당신의 모습이 조금은 우울하고 서툴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요조처럼 예민하고 섬세한 영혼을 가졌기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뿐이니까요. 누구도 당신을 실격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진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밤은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도 연극하느라 애썼다고 가면 뒤에 너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쉬고였습니다.